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요즘 시장에 있어서 핫한 종목들, 핫한 업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언택이냐 비언택이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종목들 말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죠. 바로 증권주들이죠. 물론 과거처럼 증권주들이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워낙 많은 거래량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회사 실적이 아무래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증권주라고 해서 다 올라가느냐,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각 증권사의 사이즈,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냐 중소형 증권사냐 아니면 개인들에게 특화된 증권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과거에 증권사라고 한다라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 이런 인식들이 강했죠. 하지만 증권회사들이 이러한 천수답에서 벗어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료 수수료로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상당수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로 증권사들이 먹고 산다는 게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증권사들이 지점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면서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요? 2019년 겨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여의도에 자주 나올 일은 2019년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그 오래간만에 겨울에 여의도를 나가 보니 각 증권사마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플랜카드 제목은 뭐냐면 사상 최고의 이익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라. 이게 노동조합이 붙인 거더라고요. 각 증권사들이 2019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초겨울에 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연도에 팔았죠. 나름대로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런 플랜카드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투자 팁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주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죠. 증권사 중에 가장 큰 증권사가 어디죠? 바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이죠. 미래에셋대우증권 주가를 한번 보시죠. 이 주가 차트를 보면 코로나19가 터지니까 3,500원까지 밀렸었어요. 3,500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3,500원에까지 왔다. 그러면 왜 빠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빠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3,500원에 액면가 이하에서 액면가까지만 바라봤다라면 무조건 좋죠.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면,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니까 각종 금융상품들이 손실이 났었죠. 특히 이때 당시에 라임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기 전입니다. ELS가 박살나기 시작했죠. ELS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결국 ELS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해증을 했었던 그러한 손실들이 대규모 발생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하다 밀리다가 결국 ELS가 또 올라오다 보니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 손실이라는 게 결국 증권사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상의 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심리적으로 밀렸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도 하지만 금융상품도 하고 기업금융도 하고 다양한 걸 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회사가 어디 있죠? 바로 키움증권이 되겠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래에셋대우처럼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현재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키움증권도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만 간 게 아니라 증권주들도 거의 따블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증권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증권사의 객관적인 자료죠. 객관적인 자료를 보려면 연합인포맥스 창에 보면 리서치 리포트가 있고요. 이 리서치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종 기업 정보에 대한 모든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제목이 증권으로 들어간 걸 검색해 보니까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라든지 키움증권에 대한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증권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래세대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6월 24일자 리포트인데요.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기 자본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결국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 이번에 금융상품 손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미래세대우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삐그덕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미래세대우의 자기 자본 중에 얼마를 투자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0조입니다. 10조가 10%의 이익을 내면 얼마죠? 1조죠. 5%의 이익을 내면 얼마죠? 5천억이죠. 5천억의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미래세대우는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로서 자기 자본 투자로 인한 수익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미래세대우가 굳이 브로커리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미래세대우는 무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벌써 국내 및 해외 사업에서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투자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세대우와 대척점에 있는 증권사를 하나 살펴보죠. 뭐죠? 바로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은 단순하게 브로커리지로서 수익을 내고 있죠. 브로커리지가 뭐죠? 개인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SK증권에서 나온 5월 26일자 리포트를 보면 4월달과 5월달의 지수 반등, 이건 좀 지난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브로커리지가 장기 성장 동력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천수답이라는 얘기예요. 비가 오면 논에 물이 풍성한 거죠. 지금 증권회사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결국 키움증권 같은 데서도 물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또 빠진다. 그러면 키움증권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될까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답을 제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키움증권에 대한 또 다른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키움증권에 대한 또 다른 고민. 키움증권에서 보면 키움증권이 과연 뭐로 먹고 살 것인가? 수수료 공짜로 해주고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수수료 수입, 이건 수수료 여러분들한테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을 보면 10억, 100억, 1000억, 대략 3000억대 중반의 수수료액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0.001% 수수료를 받던, 무료 수수료를 받던 이거의 총합이 대략 300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뭐죠? 이자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신용이자 수익이에요. 따라서 키움증권은 여러분들에게 무료 수수료를 줘도 많은 분들이 신용이자 몇 프로 내시죠? 무려 6%. 연체하면 무려 9%. 이런 수수료를 내고 계세요. 지금 시중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이 증권사의 신용이자 수수료는 꿈쩍도 안 합니다. 좀 화가 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그 이상 수익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자를 좀 싸게 해다오 해도 증권사에서는 수수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 우린 이자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연 리포트를 보면서 기업을 분석하셨는가라는 것도 한번 반성하시고, 그러면 키움증권이 과연 동력이 없겠느냐? 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키움증권을 얘기하는 것은 키움증권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 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을 이 연합 인포맥스를 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포트 구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어렵게 리포트 하나 구하시면 거기에 절대절명으로 매달리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하나만 하더라도 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요. 그 리포트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투자하신다면. 그러면 종합적인 눈이 생겨요. 하나만 보시면 외눈밖에 안 됩니다. 외눈으로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따라서 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인포맥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사람과 한눈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증권 방송에 뭐 몇십만 원 헛된 돈 그냥 들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서 리포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목표 주가 상향, 키움증권이 강점을 보이는 시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 신규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블라블라블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다? 다 수익원이 된다. 수익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벌써 11만 원으로 상향을 했네요. 목표가를. 제가 중요한 게 뭐죠? 상향한 게 중요하다. SK증권 리포트만 보면 다소 감익이지만 그분도 이자 수익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적었고 정준섭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의 강점이 돋보이는 시기다라고 했죠. 근데 키움증권의 강점이 언제까지 돋보인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몰려있을 때 강점이 돋보이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어떨까요?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NH투자증권도 라임이라든지 여기에 좀 물려있는 그러면서 좀 주춤을 하지만 강자죠. 특히 NH 같은 경우 타 대형사 대비해서 ELS 잔고 및 자체 해지 비중이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ELS가 지금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위험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제휴로 리테일 기반도 확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 하면 많이 쓰실 거죠. 바로증권이 카카오증권으로 인수가 됐죠. 그래서 카카오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 리테일은 안 하고 채권 영업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NH투자증권과 채널이 연결이 된다면 NH투자증권도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겠죠.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고 NH증권은 NH증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에요. 따라서 이런 제휴가 큰 수수료 수입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어중간한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 확충에 노력을 할 겁니다. 자본 확충에 노력을 해서 결국 미래에셋대우처럼 약 10조의 자기 자본을 굴려야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 말고 돈이 가장 많은 증권사가 어딜까요? 삼성증권이죠. 그러면 삼성증권 한번 살펴봅시다. 첫 제목이 뭐죠? ELS 운용 손실로 인한 부진한 실적이다. 5월 18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 ELS라는 게 여러분들 확률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ELS라는 게 확률로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맞으면 증권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아요. 확률이 안 맞으면 이게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ELS 저도 잘 모릅니다. ELS 이해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 주위에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가 아니라 없어요. 국내 ELS를 이해하는 사람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ELS를 팔았을 때, 저도 증권사 할 때 ELS 팔았어요. 그래서 본사에 물어보면 본사도 어떻게 해칭하는지 몰라요. 홍콩에서 물건을 사왔어요. 그거를 이제 어렵게 한 10여 년 지나니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해칭을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또 난 거예요. 어찌됐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어중간한 증권회사들이 현재 지금 금융상품 팔다가 사고가 좀 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에 따른 수익원이 현재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커리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요. 두 증권사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가 유리하다. 그런 관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가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주시장이 좋으니 증권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권사 직원은 증권주를 잘 모르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제 증권사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명한 눈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